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은 살짝 눌려서 다시 5천선 밑으로 좀 내려왔고요. 자, 종가는 4,973만원에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오늘은 뭐 올라가는 시장, 하락하는 시장, 그걸 떠나서 그냥 보합 시장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많이 가고 있는 게 지금 누사이퍼하고 보라코인 뭐 5% 4% 정도 반등인데 크지는 않죠. 자,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이제 1%대인데 이번에 뭐 스팀 달러, 그죠? 좀 급등 이후에 조정인데 그로스톨도 마찬가지고 비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지금 3, 4%대밖에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시장이죠. 어중간한데 조금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어요. 체감은.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은 사실상 그냥 보유하면서 관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뭔가 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어중간한 시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뭘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뭐 한다기보다는 그냥 홀딩한 상태로 그냥 넘기는 게 제일 좀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홀딩한 상태로 넘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코인 시장이 좀 어떻게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좀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좀 올렸던 것 같아요. 이제 코인이 오늘부터 해서 반등을 좀 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어제 하락했는데 뭘 반등이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어제 오늘로 결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해서 이제 이번 주는 거의 다 끝났죠. 내일이면 일요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오늘 어제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아무래도 또 이벤트가 또 있다 보니까 어떤 또 기사로 인해서 시장이 얼마나 또 빠질지 굉장히 이제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왜? 나는 반대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락이 돼도 이게 과연 시장을 다 붕괴시킬 만한 하락으로 나올까라고 봤을 때 그게 과연 어떻게 좀 펼쳐질지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차라리 어차피 올해는 매달 이슈가 있잖아요. 그쵸?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맨 그런 얘기들과 그다음에 전쟁 장기화 좀 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이제 눈앞에 있는 거는 5월 5일이니까 그거 빼고는 그 전까지의 어떤 코인들이 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죠? 해봐야 이제 뭐 4일 정도이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코인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직도 좀 버텨주고 있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이 있고, 어쨌든 5월 4일까지는 좀 반등이 약하게라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이저 시기는 아닙니다. 메이저 코인이 사실상 갈 시장은 아니에요. 메이저 시장.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이 올라간다. 시가총액이 좀 높은 애들, 그런 애들이 간다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오히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이번에 큰 거래가 들어오면서 지금 가격대가 우상향하고 있는 코인들 있죠. 그런 애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닥에서 지금 탈출도 못한 애들을 봐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이제 탈출한 애들, 예를 들자면 뭐 카이버, 그죠? 근데 카이버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제 6,800원 정도에서 얘기했는데 장중에는 뭐 7,000원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카이버는 지금 시세가 조금 많이 좀 꺾여 있는 것 같고, 벌써 사인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이런 애들은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이런 애들이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유하고 있다. 그럼 가격이 낮잖아요. 이렇게 한 방에 다 내려올까요, 이거를? 그렇진 않다고 봐요. 충격적으로 크게 와도 저는 이제 만약에 시장이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떨어질 경우에 6천원까지는 찍을 수 있다고 봐요. 카이버 네트워크 기준으로 요 정도 반등 주고 여기서 하락한 이후에 좀 추가 조정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건데, 지금은 기사나 내용거리들 보면은 다 붕괴돼서 끝나는 시점으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자,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하락으로 전환될 거다. 물론 심각하게 빠진다면 그런 이제 하락도 우리가 좀 뭐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작년부터 해온 얘기인데 사실 작년에 그거 기억나세요? 작년에 비트코인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출렁거렸을 때 그죠? 작년이니까 여기 이제 2022년도가 여기니까 요 전에도 이때도 나왔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 얘기가. 근데 저 때 출렁거렸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 출렁거림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죠? 이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또 있었죠. 두 번이나. 그죠? 근데 저 하락이 저번에 막 엄청 깼던 6,500짜리를 깨버렸던 그런 자리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춰가고 있다고 보는데 얘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선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몇 년 안 됐지만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수십 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그냥 차트로만 놓고 본다면은 요런 해석이 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 급락됐을 이후에 현저히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하락은 하는데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슈가 된 게 텔레그램 채팅으로 코인을 또 주고받는다. 그리고 암호화폐 송금 기능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텔레그램 또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뭐 트위터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어떤 SNS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 암호화폐와 연결돼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하락은 되긴 했는데 요 구간이 과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최저점을 만들어 줄지, 5월 5일날 요 최저점 4,600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저 자리를 다시 만들어 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큰 하락이 혹시라도 나와준다면 저는 오히려 그거를 좀 기회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주식 시장에서 안 좋은 악재 다 터진다고 했을 때는 누구나 다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에는 거기가 이제 마지막 자리였는데,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주식하고 비교는 하면 안 되는데 차트 분석으로 놓고 보면은 많이 차이는 없다고 봐요. 이론으로 따지고 본다면 확실히 다른 건 있어요. 그렇지만 차트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없어요. 주식이 만약에 100%라면 비트코인 뭐 한 90% 정도? 그 정도로 해서 거의 많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금융위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요런 어떤 정보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아요. 코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이것저것 얘기할 것 없이 요즘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불안정해요. 그죠? 미국 증시가 어제도 오늘 밤 사이에도 나스닥이 거의 4%가 하락이 돼 버렸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하락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해요. 지금 실적 시즌이 서로 엇갈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비트코인 시장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크게 좀 가지 못한다면은 비트코인 시장도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대신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주식 시장 쪽이 하락이 된다면 코인 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수급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다 똑같이 빠질 수는 없어요. 코인 빠지는데 뭐 펀드 빠지고 주식 빠지고 부동산 빠지고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돌아요. 회전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올라가면 나머지 애들 다 빠지고, 주식이 가면 나머지 다 빠지고, 코인이 가면 또 나머지가 못 가고, 요런 식의 패턴인데 지금 코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사실상 주식 시장보다는 더 좋은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어쨌든 대장이니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흐름이 좋은 거는 맞다. 대신에 개개인별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비트코인 대장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이 똑같아서 그러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가는 거 있고 떨어지는 거 있지만 떨어지는 게 거의 70%가 넘어요. 현재까지는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인에서의 어떤 투자 흐름을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계산하고 있어요. 이번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발표를 다시 한다라는 가정하에 테이퍼링을 또 생각보다 대량으로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또 한다면 요 부분이 코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하락은 되겠죠. 하락은 나는 아예 안 된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하락이 되긴 되는데 그 하락폭이 이번에 과연 얼마나 좀 클 거냐 그걸 보는 거죠. 자, 전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뭐 붕괴시켰던 자리가 있죠. 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때 밑에 내려왔을 때 조금 주춤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번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내용으로 이게 내용이 발표가 된다면은 이번에 밀렸던 애들보다는 하락폭이 더 나올 수는 있겠죠. 자, 대신에 뭐에 가까워지고 있다? 저점에 추세 하단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반등이 나올 것도 기대를 좀 해야 돼요. 전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4일, 5일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심각하게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은 안 나올 거다. 어쨌든 이번 연도는 그러면 올해는 계속 못 간다고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용에 조금 민감하고 어느 정도는 좀 챙겨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을 보유한 상태로 있었어야 돼요. 특히 이번 반등이었을 때, 이번 상승이었을 때는 무조건 내가 현금을 챙겨놓은 상태다. 그리고 요게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거나 깨지는지 좀 보고 다시 접근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현재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좀 보유를 하고 있다면은 그냥 추세대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결과를 놓고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지금 좋은 내용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고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안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상장 폐지까지 얘기 나왔는데 그 부분까지도 과거에는 좀 발생이 됐지만 이번에는 지금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 이제 뭐 전쟁까지 포함하면은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일날 과연 코인이 얼마나 강도 높은 하락이 되는지를 좀 놓고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2월 24일날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추세를 깨지는 않았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추세 하단은 지켜줬거든요. 하단은 지켜준 상태에서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저때 자리로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장중에는 음봉으로 시퍼렇게 밀렸겠죠. 대신에 종가상 어떻게 됐다? 바닥을 찍고 올려줬다. 그래서 이번 5일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은 하락이 된다고 해도 반드시 종가 체크가 좀 필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중장기로 놓고 보시는 분들, 홀딩 상태로 해서 끌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무조건 체크를 해서 조금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어린이날까지 목요일이죠. 그때까지 해서 추가적인 체크를 좀 해보겠고, 5월 5일 말고 5월 6일에 갔을 때도 이제 코인이 마감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